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홈페이지에서 웹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딜러라고 하는 FTP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FTP를 이용해서 파일딜러, 이걸 FTP라 그래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하는, 파일을 보내고 받는, 전송하는 프로토콜. 이게 프로토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통신 규약이라 그래요. 이거는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 규약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많이 용어가. 예. 인터넷을 하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서는 이 규약, 프로토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HTTP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www. 네이버.com 하고 들어가는데 요거는 도메인이고 얘가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야. 이제 일반 프로토콜 여기까지 쓰면 확장 프로토콜. FTP //ftp.snu.ac.kr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텔넷 그래서 뭐 텔넷 예를 들어서 co.kr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메일 투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건 있어요. 앞에는 http ftp 텔넷 그런데 메일 투는 콜론으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PC에서는 안 쓰지만 스마트폰에서 쓰는 프로토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SMS 뭐 010에 그 다음에 텔 010에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스마트폰에서는 보통 이렇게 써요. 세밀한 건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예. 요거는 전자우편 보내는 프로토콜이고요. 전자우편을 쓸 때 쓰는 거고, 요거는 문자 보내는 거고요. 이거는 전화 거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PC에서는 전화를 못 걸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탁 누르면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자 보내는 기능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토콜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프로토콜이고, 요거는 FTP니까는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고. 과연 이게 되나 볼게요. 제가요. 이거는 이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여기다가 제가 서울대학교 자료실이에요. 서울대학교 그 자료실에 SNU가 서울대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FTP라고 보통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은 연결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안 되고. 그 다음에 텔넷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건 닫을게요.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원격 접속.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네이버에 접속할 때 네이버 상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웹 서비스 중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서비스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통합 서비스죠. 근데 인터넷 초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전자우편 서비스 따로 있고, 자료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 따로 있고, 대화 나누는, 채팅하는 서비스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뭐를 좀 보려고 그러면 텔넷, 원격 접속을 해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이제 글자로만 쭉 떠요. 아이디가 뭡니까? 아이디 써주고, 엔터 치면 패스워드가 뭡니까? 패스워드 치면은 아무개 이정민이군요 하고 떠. 그럼 거기에서 내가 막 명령을 걸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해킹하는 장면들 보이시죠? 막 글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화면상에서 입력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화려한 화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우편 따로 쓰는 서비스가 있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쓰다가 또 검색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고 뭐 서비스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합된 서비스가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 WWW이라는 이 서비스로 오면서 여기에서 로그인 하는 거. 로그인이 그게 텔넷이에요. 원격 접속하는 거죠. 원격. 왜? 내 것이 아닌 거를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쓰는 거잖아요. 본래는 집에 있는 컴퓨터 하면 내 집에 가서 접속하는 거고 네이버 컴퓨터는 네이버 사무실에 가서 접속하는 건데 우리 집에서 네이버를 접속하잖아요. 그걸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원격 접속. 그런데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서비스가 따로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아이디 쓰고 로그인하면 전자우편도 나와. 그 다음에 카페 기능 같은 것도 서비스가 있어요.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다가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에이 한꺼번에 묶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다 따로따로 녹아 들어간 거죠. 녹아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웹 에디터를 좀 설치할 거예요. 웹 에디터. 아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란 폴더에 웹 에디터가 다운로드가 됐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웹 에디터의 압축을 푸시고 그럼 압축이 풀릴 거고요. 여러분은 이거를 갖고 가셔도 되고 댁에서 따로 다운로드 다시 받으셔갖고 이대로 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 웹 에디터 이제 모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래요. 쉐어 버전들도 있고요. 자, 아크로 에디터라는 웹 에디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요걸 쓸 거예요. 에디트 플러스.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세요. EPP350이라는 거 있죠? EPP350 걔를 설치할 겁니다. 이제 저작권에 동의합니다. 들어가고 나면 설치를 쭉 하는데 한글이 낫죠. 한글은 낫고 확인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복사 시작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yes 하시면 되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EPP350이라는 거를 바탕화면에 깔렸죠? 일단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또 껐다 키면 또 지워질 테겠지만 에디트 플러스가 설치됐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뜨죠. 요렇게 예 하고 자 요거 이걸 안 하면 한 달밖에 못 써요. 이때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그 EPP 키젠이라는 거 있어요. EPP 키젠. EPP350 밑에 있는 EPP 키젠이라고 있죠? 예, 걔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세요. 요 키젠에다가 자기 이름 쓰셔가지고 그 이름 여기다 복사하고 아까 여기 키젠 나왔던 밑에 요거 소스 코드 있죠? 그 복사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등록하기 누르면 이제 평생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라고 나오죠? 그럼 얘를 에디트 플러스를 껐다가 다시 실행하시면 이제 평생 쓰시는 거예요. 평생 쓰실 수 있어요. 아까 그 키젠 더블 클릭하면 이름 쓰고 자동으로 그러면 제품 번호가 떠요. 이거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름 쓰시면 돼요. 뭐 홍길도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쓰셔도 되고 뭐 안녕하세요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예? 자, 얘를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키젠이 처음에 뜬다면 제품번호 등록하라고 나올 때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것 중에서
EPP 키젠이라는 걸 실행하면 이렇게 이름 쓰고 제품 번호가 자동으로 뜨는데요. 난 제품 번호를 좀 다른 거로 바꾸고 싶으면 밑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면 계속 떠요. 그 중에 아무거나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쓰든 일지매라고 쓰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 폴더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렇게 디렉터리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디렉터리 만들기라고 보여요. 디렉터리가 뭐냐면 폴더예요. 폴더. 옛날에 윈도우 시절 이전에 도스 시절에는 디렉터리라 그랬었어요. 예, 그게 디렉터리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Q 스탠바이 Q 할 때 Q 한 글자 길게 쓰지 마시고, 예. 아니면 뭐 EX라고 쓰셔도 돼요. 예제 연습한다고 그래서. 근데 뭐 길게 쓰는 것보다는 짧게 쓰는 연습을 하려고 제가 Q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Q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과거에는 용어를 폴더가 이제 이렇게 쓰나요? 폴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더라는 말 대신에 디렉터리 뭐 다른 말로는 디렉토리 콩글리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죠. 디렉토리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과거에는 dir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명령 프롬프트 창에 들어가서 제가 명령을 걸죠. dir이라고 명령을 쳐요. 제가 dir 디렉터리를 좀 봐라. 이 안에 그랬더니 이 안에 폴더가 뭐 뮤직 폴더도 있고 픽처 폴더도 있고 뭐 여기 다운로드 폴더도 있고 다큐멘트 폴더도 있고 데스크탑 바탕화면이라는 폴더도 보이고 이런 폴더가 있네요 라고 비디오 폴더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dir이라고 대문자로 찍힌 게 뭐냐면 폴더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걸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서 폴더를 만들어라, 폴더를 삭제해라, 뭐 폴더 이름을 바꿔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컴퓨터 창에서 여기다 폴더 만들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하고 좋아. 예전엔 다 키보드로 명령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명령어 배우라고 학원에 오는 거예요. 몇 달씩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이 Q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Q 폴더 안에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왼쪽에서 흔히 말하는 내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가지고 다큐멘트라는 폴더가 보이나요? 저 상단에 C 드라이브에 저 꼭대기 올라가면 내 문서라고 있네. 저 꼭대기 올라가면 내 문서 있죠? 그 내 문서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그 내 문서가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내 문서를 딱 클릭하면 여기가 내 문서가 보이고 실제 여기에 내 문서가 보이네. 이렇게 이게 내 문서 폴더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 내 문서 폴더에다가 문서를 작성할 거예요. 여기다 작성을 하고 작성한 거를 실제 요 Q 폴더로 전송을 할 거예요. 전송된 결과를 이제 웹에서 실제 명령을 쳐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게 완전 수작업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 와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도구 한번 가보실래요? 도구 메뉴판에 보면 도구라고 있어요. 에디트 플러스 도구, 기본 설정, 글꼴 보이세요? 글꼴에 가면 여기에 뭐 커리어 뉴 뭐 이런 데이비드 이런 글꼴들이 보이죠? 저는 이 중에서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쓰려 그래요. 맑은 고딕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저 밑으로 가니까 맑은 고딕이라고 있네. 그것도 10포인트로 할 거예요. 10포인트. 굵게 할 거예요? 아니면 기울어뜨릴 거예요? 레귤라 일반 형태로 10포인트로 할 겁니다.
그 적용 한번 해주시고 적용. 그러면 이제 이 에디트 플러스에서 새로 글을 만들 거 아닙니까? 워드프레스 글 쓰듯이 그 맑은 고딕이란 글꼴로 보인다. 궁서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눈이 막 해롱해롱돼. 자, 그 다음 문서 템플릿. 문서 템플릿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서 템플릿에 보면은 추가를 한번 누를 거예요. 추가. 그러면 지금 어디에 떴나 보세요. 여기에 에디트 플러스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위에요. 근데 이 폴더가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가면 안 보여요. 지금 여기 가서 템플릿을 하나 추가할 건데, 그게 템플릿이 뭐냐면 견본 문서예요. 견본 문서. HTML5라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HTML5라는 언어가 여기는 없잖아요. 이 HTML은 뭐냐면 4.01이라는 옛날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C라는 언어를 만드는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HTML5로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템플릿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서 요 창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얘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얘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해요. 아까 에디트 플러스 그 설치하던 폴더 있었잖아요.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거. 그 중에 템플레이트 HTML5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복사하시고 요 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그럼 여기 쑥 들어가요. 아니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에디트 3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웹 에디터 다운로드 받았죠. 그래서 그 압축 풀어가지고 EPP 350 설치했죠. 그 다음에 키젠 이용해서 제품 번호 등록했죠. 그 밑에 이거 없어요? 템플레이트 HTML5 얘를 복사해서 요 창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그 붙이는 거를 열게 할 겁니다. 여기에 템플릿은 없으니까 하나 추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고요. 없으니까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얘를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 넣어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아까 새 파일에 가서 HTML 문서를 보통 문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명령을 다 입력해야 돼. 다 입력해야 되고 HTML 문서를 열면은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부분을 안 넣은 것 같아. 저쪽에다가. 이게 좀 있어야 좋거든요. 이게 좀 있어야 좋은데 왜냐면 여기다 여러분 이름 쓰셔야 되고 여기다 키워드도 입력해야 되고 설명도 쓰셔야 되거든. 근데 제가 HTML5에다가 그 말을 안 했어요. 메타네임 요거는 메타 캐릭터만 들어갔어요. 메타 캐릭터만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집에 가서 좀 수정을 해 볼 테니까는 수정을 해서 올려 놓을 테니까는 아니면 이따 쉬는 시간에라도 제가 수정해서 올려 놓을 테니까는요.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는 이대로 하시고 댁에 가서는 제가 올려 놓은 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요거랑 얘랑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연습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파일에 가서 새 파일에 가서 보통 문서 한번 눌러보세요. 보통 문서. 자, 보통 문서를 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요. 제가 소문자로 씁니다. 보편적으로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보통 소문자로 쓸 거예요.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했는데요. 왜냐면 HTML 안에는 헤드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헤드라는 영역이 있고 body라는 영역이 있어요. 두 영역으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는 영역에는 뭐를 쓰냐면 선언문을 써요. 선언문. 그리고 body에는 실제 실행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 중에 타이틀이 뭐냐면 타이틀이 이거예요. 저 위에 보시면 네이버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 디지털 서당 이정민 훈장이라고 저 위에 보면 글자가 보이죠. 요거요. 제목 표시줄.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이게 네이버인지 구글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걸 본 순간 네이버가 열렸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용이라고 썼으니까 얘를 실행하면 뭐가 된다? 여기에 연습용이라고 나오겠지. 자, 컨트롤 B 눌러보세요. 컨트롤 B라고 치면 컨트롤 키 누르고 B라는 키를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B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습용입니다. 이렇게 뜰 거고 저 위에는 연습용이라는 제목이 붙을 거예요. 다시 왼쪽 밑에 보시면은 no name 해가지고 no name에서 번호가 보일 겁니다. 걔를 클릭하면 소스가 보이고요. 소스가 보이고 얘를 컨트롤 B 누르면 그것이 밑에 실행된 화면이 밑에 연습용이라고 하나 생겨서 보이는 거죠. 자, 요게 소스고요. 컨트롤 B를 누르면 밑에 결과가 실행된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여기 위에 연습용이라는 건 제목은 바꾸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민 여러분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글자를 써서 아무개의 연습용 웹문서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이걸 길게 쓰는 것보다는 네이버나 뭐처럼 좀 짧게 쓰는 게 좋겠죠. 한 10자 정도 내외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막 100글자씩 되면은 제목 표시줄의 제목에 길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B 다시 누르면 저 위에 에디트 플러스라는 거 타이틀에 이정민의 연습용 웹문서라고 제목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색한 게 뭔지 아세요? 찾아내셨어요? 이 결과하고 소스하고 한번 어디가 차이 나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제가 안녕하세요 다음에 줄을 엔터를 쳤잖아요. 바꿨잖아요. 제가 줄을 바꿨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는 그러니까 소스에다가 줄을 바꾸세요 라는 명령을 걸어야 바뀌어요. 그게 br이라는 태그예요. 태그. 요 꺾괄호로 제가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자, 타이틀 그리고 슬래시 타이틀. 여기서부터는 제목에 들어가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끝났어요 라고 해서 꼭 시작은 그냥 쓰고 끝은 슬래시를 써서 써요. 자, HTML 홈페이지 지금부터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여기서 끝났어요 라고 해서 슬래시 HTML. 헤드도 헤드로 시작해서 슬래시 헤드로 끝나고 바디로 시작해서 슬래시 바디로 끝나는데 제가 이렇게 띄어 쓴 이유는 얘네들이 한 세트고 이쪽이 또 한 세트다 라는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띄어 쓴 건데 그냥 쭉 붙여 쓰셔도 되고요. 심지어 어떻게 붙여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정신없어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오픈소스 무료로 제공해주는 소스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소스는 다 이렇게 줄을 바꾸지 않고요.
하나로 쭉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그런데 요 BR이란 태그는 라인 브레이크의 줄임말이에요. 라인 브레이크. 줄을 바꿉니다 라는 건데 얘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어떤 것들은 시작이 들어가면 슬래시 타이틀에서 슬래시가 들어가서 끝이 있는데 얘는 시작과 끝이 없는 애예요. 그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선 작동은 돼요. 근데 특이한 경우에는 이 명령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를 써요. 어떤 거는 슬래시를 쓰고 글자를 쓰면 끝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BR은 시작이란 뜻 이런 기능이 없어요. 본래 암수가 한 쌍이라고 보면 되지. 암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고 시작 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시작과 끝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 명령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한 칸 띄우고 슬래시를 걸면 아 얘는 본래 시작과 끝이 없는 애인데 특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BR이란 태그를 썼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얘는 줄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리고 컨트롤 B 누르면 이제 줄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결과가 바뀐 거죠. 그렇죠. BR은 줄 바꾸는 거예요. 줄만 바뀌는 겁니다. 엔터를 누른 게 아니고요. 줄만 바꾼 거예요. 엔터는 뭐냐면 문단 바꾼다는 거예요. 문단. 명령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라고 썼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쓰고 저의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이 바뀌었는데 줄이 바꾼 거로 인식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본래 바꾸는 게 아니라 문단을 바꿔주는 기능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얘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연결해서 쓰셔도 상관없다 그랬죠? P는 뭐냐면은요. 패라그래프. 문단이라는 뜻이에요. 문단.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뭘까요? 요거하고 얘는 차이가 뭘까요? 얘는 문단이 3개죠? 각각 문단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3줄처럼 보이는데 각각 문단이 다른 애고요. 얘는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우리 워드프레스 글 쓰면 쭉 글이 들어가는데 중간 엔터를 탁 치잖아요. 그럼 줄 바꾸는 게 아니라 문단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서는. 그걸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자, 안녕하세요. 왜 이래?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를 치면 요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요거요. 이게 엔터 표시인데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다르죠? 자, 얘하고 요거하고 얘하고 다르죠? 다르잖아요. 보시면 얘는 내려가서 왼쪽으로 방향이 꺾이는 화살표고 얘는 내려가는 화살표만 있죠. 요게 줄바꾸기고
얘는 문단 바꾸기예요. 이거는 엔터를 쓰는 거고 엔터를 치면은 문단이 바뀌고요. 요거는 뭐를 쓴 거냐면 쉬프트 키 있죠. 쉬프트 키. 그리고 엔터를 누른 거예요. 줄이 바뀐 거예요. 이건 줄이 바뀐 거예요. 이게 HTML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에서는 BR 태그라고 부르고 얘는 패러그래프 P 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라요, 기능이. 기능이 달라요. 뭐가 틀려져요? 응? 문단 바꾸기랑 줄 바꾸기랑 뭐가 틀려요? 얘는 문단을 바꾼 거고 얘는 줄만 바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하고 얘는 같은 문단이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하고 얘는 각각 문단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블럭을 잡아서 블럭을 잡든 안 잡든 간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같죠? 그렇죠. 화면은 이제 본래 이렇게 넓은 건데 자 얘는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가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블럭을 안 잡았어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어때요 지금? 얘가 왜 같이 움직이죠? 얘는 줄만 바뀐 거지 얘가 하나의 문단이거든. 두 줄이 문단이에요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글을 쓰다 보면 줄이 자동으로 넘어가죠. 근데 넘어가지 않았는데 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Shift 엔터를 누르면 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면 오른쪽으로 딱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운데로 하면 이 두 개가 세트니까 같은 문단이니까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문단이잖아. 서로 다른 문단이니까 얘 오른쪽, 그럼 얘 오른쪽, 얘도 오른쪽 다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얘는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이 되는데 여기는 얘가 세 줄이 한 문단이고 요거는 아까 줄 바꾸는 명령만 바꾼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가? 컨트롤 B 누르면 얘가 세 문단이죠? 얘는 한 문단이죠? 일단은 결과도 달라요. 줄만 바뀐 애는요 위아래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단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빈 줄이 들어간 것처럼 나와요. 빈 줄이 들어간 것처럼. 모양새가 다르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스 같은 걸 보잖아요. 뉴스. 자, 보세요. 여기는 줄이 떨어져 있죠. 여기 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빈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한 문단이고요. 얘가 한 문단이고요. 얘가 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P 태그가 들어가서 줄이 바뀐 거고요. 얘네들은 P 태그는 아니고 BR 태그는 없지만 쭉 이어서 쓴 거겠지만 이게 한 문단이에요. 서로 다르죠. 이게 문단이고 얘가 문단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만들었다 그러나 요 사이에다가 BR 태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 자가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그러나 줄 간격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문단과 줄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명령을 걸면 문단마다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 문단이니까 여기다가 뭐 빨간색을 지정을 해주면 전체가 빨간 거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문단이 서로 다르잖아요. 각각 빨간색 명령을 걸어야 되겠죠. 서로 의미는 다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웹브라우저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어디로 보고 있어요? 이 에디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상을 통해서 결과가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으로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저장해 볼 거예요. 얘를 저장해 볼 거니까는요.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저장 어디에다가 내문서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hello 1.html hello 1.html
그 다음에 인코딩이 UTF-8 인코딩 방식을 UTF-8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저장하세요. 이름은 txt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all 파일이라고 바꿔 놓으시고 하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HTML로 바꿔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hello1.html hello1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연습이라고 쓰는데 외국에서는 hello라고 쓰나 봐요. 처음 문서를. 그래서 hello1.html 또는 htm. 자, 메모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웹문서라고 하죠. 웹문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할 때 파일명 쓰시고 .html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코딩은 뭐로 한다 그랬죠 제가요? UTF-8이라는 거로 지정해라. UTF-8로 지정해라. 특히 지금 문서 안에 우리말을 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는 우리말로 썼잖아요. 우리말로 쓰면 우리나라 컴퓨터에서는 우리말이 보이는데 외국 사람 컴퓨터에서는 우리말이 깨져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ANSI라는 것도 있어요. ANSI. 이게 국제 표준 방식인데, 미국 표준 방식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영문으로 썼을 때는 이게 상관없는데 우리말로 썼잖아. 안에 내용이 지금 이렇게 연습용입니다. 이렇게 쓰면 ANSI로 작동을 시키면 못 알아들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자동 감지를 해서 바꿔주는 거는 해주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깨져요. 우리말이 깨져요. 그래서 얘를 UTF-8 바꿔놓으면은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자국 언어로 작성을 했으면 타국에서도 그쪽 자국 언어로 만든 언어가 그대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아니 이제 얘는 한번 저장했으니까 얘를 고칠 거 아닙니까? 고치고 나서 그냥 저장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 새로 만들어서 저장할 때만,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때는 저장을 할 때 또 UTF-8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아까 내 문서 폴더에 hello1.html 파일이 만들어졌죠?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요건 닫을게요. 아래 한글로 만든 건 닫고. 자, 여기에서 제가 저장을 할 때 어디다 저장하라 그랬어요? 왼쪽에는 내 문서에다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슬며시 내려놓고 닫으셔도 돼요. 이거 닫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왼쪽에 보면 문서라고 있잖아요. 문서에 가셔가지고 여기 hello1.html이라고 보이네. hello1.html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저는 이렇게 보일 거고, 근데 뭐 이상하게 보이죠? 잠깐만요. 뭐 제가 잘못 설명드렸나? 잠깐만요. 연결 프로그램을 크롬 브라우저로 하면은 여기선 보이는데, 크롬에서는 좀 보이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좀 깨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코딩을 다시 자세히로 가서 자동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동 선택. 그럼 보여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여기 보면 오른쪽 인코딩을 자동 하세요. 자동. 그럼 유니코드로 인식이 되죠? 유니코드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구글 크롬을 클릭하면 크롬 브라우저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타이틀 보이고 소스 보이고 결과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를 워드프레스라는 오픈 소스를 우리가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걔네들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책 달달달 외워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거야.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워드프레스는 그냥 설치만 하면 되잖아.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뭐 글쓰기 누르고 뭐 그 안에 뭐 페이지 만들고 뭐 테마 만들고 선택하고 꾸미면 토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이거를 직접 만들려면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떤 분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아이콘이 보세요. 여기 아이콘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리는 거고요. 어떤 분은 여기 크롬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걔를 더블 클릭하면 크롬으로 열려요. 그러면 저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이 아니니까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을 크롬을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크롬을.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일단 열려요. 그리고 얘를 고치려면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 누르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건 못 고치거든요. 이건 못 고쳐요. 그래서 얘는 두시고 얘를 오른쪽 눌러서 에디트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에디트 플러스로 열려요. 다시 열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고칠 거예요. 고치고 나서 그 웹브라우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요거 새로 고침이라는 건데 F5번 키 누르셔도 되고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결과가 바뀔 거예요. 자, 일단 에디트 플러스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그 문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플러스 3로 보내라 그러면 열리니까는 자 여기다 고칠 거예요. 어디냐면 이 부분이다. 바디 밑에다가 h1 /h1 사실은 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메뉴가 다 있는데요. 저도 여기 있는 메뉴는 잘 안 써요. 직접 제가 명령을 입력을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연습을 가지시라고 제가 직접 써보는 거고 여기다가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복사하는지 보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복사하지 블록 잡지 마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럴 때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한 줄이 통으로 블럭이 잡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콩콩콩콩 누르면 계속 똑같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2, 3, 4, 5, 6, 1, 2, 3, 4, 5, 6으로 다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냥 저장 버튼 누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작성된 거를 제가 큐폴더로 보냈잖아요. 큐폴더로 이렇게 어디 갔어? FTP를 이용해서 얘를 쓱 해서 얘를 보냈단 말이야. 보냈더니 요거 항상 덮어 써라 라고 하고 하기 누르면 그 다음에는 드래그해도 덮어 써요. 묻지 않고. 그리고 나서 실제 요 문서가 hello1이라는 문서가 이 큐폴더라는 곳 안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얘를 실제 여기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이건 실제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제 PC상에서만 보인 거고요. 이건 인터넷상에서 보인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치고 들어가도 보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제 홈페이지가 요거잖아요. 다텀 홈페이지가. 그러면 여러분은 요 아이디만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큐폴더 아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 hello1이라는 이름으로 HTML 저장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거를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로 이제 바꿔야 되겠지. 아이디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아까 만든 이거를 PC에서는 웹에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 해봤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에서는 이 글자가 막 깨져서 나온 건데 그 깨진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분명히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때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UTF-8로 분명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뭔가 명령을 하나 걸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은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여기 안 나오는구나 또. 자, 얘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이 메타라고 하는 이 태그는요, HTML 안에 헤드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먼저 오든 뭐 메타가 먼저 오든 상관은 없어요. 요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FTP에 와서 새로 고침 누른 상태에서 다시 얘를 드래그하면 일로 덮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PC상에서 F5번 새로 고침 누르면 여기는 이상이 없고,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시 해봐야 되잖아요. 예, 보세요. 글자 제대로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이젠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요 메타 태그라고 하는 메타 태그 중에 캐릭터 글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안 해놔서 그런 거야. 이게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 글자가 분명히 대한민국 한글로 제작되어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브라우저에서. 예.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를 인식시켜 주려니까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PC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여기다가 뭐를 하고 뭐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이 안 되니까는 이 명령어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을 게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사실은 이것도 들어가면 좋아요. 자, 하나 더 메모를 해드리면 이건데, 자, 세 가지가 더 들어갔죠. 메타 네임이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적지는 마세요. 얘를 불러오면 되니까. 요거는 뭐냐면 제작자가 누구냐?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쓸 거예요. 이정민 훈장이 이 글을 썼다. 저자가 누구냐? 키워드는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키워드. 우리가 메타 태그, 해시태그라는 거 아시잖아요. 해시태그. 검색어. 그 검색어를 아예 하나를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쓰겠죠,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항상 제 홈페이지는 디지털 서당이라는 글자하고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를 검색하게끔 명령을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로. 그리고 요거는 서술해 주는 거니까, 디스크립션은 서술해 주는 거니까는 이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이정민 훈장이 수업 시간에 연습 삼아 만든 홈페이지 문서입니다. 뭐 이렇게 너덜너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굳이 뭐 의미는 없겠지. 이건 없겠지. 이건 빼더라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키워드가 뭐냐 라는 거, 요거만큼은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매번 이걸 쓰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새 파일에 가면 HTML5라는 거를 아까 템플레이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보이는데, 여기 아까 두 개가 빠졌죠? 요거 메타 네임 오스하고 키워드가 여기 빠져 있잖아요.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댁에 가서 설치해 보시면은 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쉬는 시간에 수정은 다 해놨거든요. 수정은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뷰포트가 하나 들어갔어요. 뷰포트.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뷰포트하고요, 이 밑에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찾으려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죠. 여기 보시면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커지고 오므라뜨리고 벌리고 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이 없으면 안 먹어요, 본래. 근데 지금 먹죠? 굳이 뭐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인 문서를 보면 문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죠. 왜? PC에서도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결과가 어떻게 보인다?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하게. 근데 이렇게 봐갖고는 눈알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1.0으로 보세요. 그런데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면 이게 3배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5배까지인데. 그리고 유저 스케일러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커지게 명령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노. 두 손가락으로 비벼도 안 벌어져요. 이걸 yes로 해줘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없으면 과거에는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하나 적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를 딱 실행하는 순간 결과만 보여요? 주소줄도 보여요? 여러분들 실행을 하면은요, 주소줄이 있고 밑에 결과가 보여요. 원칙이. 그런데 이렇게 결과만 보이면 깔끔하죠. 안 그래도 화면이 좁은데. PC는 위에 주소줄이 보이고 결과가 보여요. 이 주소줄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이 주소줄을 가급적이면 보이지 말고 결과만 보이면 딱 좋거든. 그 명령이에요. 결과만 보여라. 주소줄은 보이지 말라는 명령인데, 아까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여기에요. 근데 실행해 보니까는 이렇게 세로 고침 누르면 돼요. 세로 고침 눌렀더니 이 주소줄이 보이던 애인데 세로 고치면 이렇게 주소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굳이 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특성 타니까 얘를 넣어줘야 여러분의 문서를 실행을 했을 때 주소줄은 안 보이고 결과만 딱 결과부터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거를 일반적인 홈페이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제작이 된 규격이잖아요. 이건 표준이잖아요. 이 표준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선품을 팔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냈어요. 네이버 홈페이지 가서도 안 보이고, 네이버 모바일에 가니까는 뭐는 보이는데 뭐는 안 보이고, 막 고민하다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홈페이지 수업하려고 책을 이제 주문했더니 책에 딱딱딱 써 있는 거야. 그 새 책에, 새로운 책에. 좀 허황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얘를 딱 본 순간 얘는 뭐다라는 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인식이 돼야 되고, PC에도 인식이 되게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고, PC는 PC대로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 소스는 안 들어갔어요. 특히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안내 문자 같은 걸 보낼 때, 제가 문자 보낼 때 제 홈페이지 주소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요 밑에 보면은 이정민 홈페이지 주소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터치해 보시면 여기 주소가 URL 연결하잖아요. URL 연결하면 이 화면이 아니죠? 뭐가 나와요? 요렇게 뜨지 않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뜨지 않아요? 요렇게?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요 창이 뜨는 건데 이거랑 그거랑 주소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PC에서 입력하면은 요렇게 뜨고 모바일에서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동으로 모바일용으로 들어오게끔 명령을 코드를 넣어놨어요. 이 안에 가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 페이지 소스를 보기 누르면 그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 소스가 뭐냐면 요거예요. 그 소스가 이거예요. 자,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모바일용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PC용으로 가게끔 명령을 걸었어요. 이것도요 공개를 안 해놔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넣은 건데 이건 책이 없어요 보통.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끔 하는 거죠.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PC용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또 이렇게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있죠. 네이버. 이 네이버를 PC에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모바일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그 자동으로 인식되게끔 명령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보면 돼? 네이버에 가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 여기 소스를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소스가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잖아. 이걸 못 찾잖아. 그리고 숨겨놔. 어딘가에 숨겨놔. 그 저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고생 찾다가 어딘가에서 있더라고. 근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연습을 했더니 딱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공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쓰지 마세요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 거는 마음대로 퍼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거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검색하는 제 페이지에 있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프레임 소스 아니고 페이지 소스예요.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프레임 따로 있고 아래 프레임 따로 있어요. 저는요. 여기 빨간 줄이 위로 위 따로 아래 따로 두 개 화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소스 보기 눌러서 페이지 소스에 보시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32번 줄서부터 43번 줄. 요것이 모바일이냐 PC냐 자동 인식해서 접속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코드 HTML 여러분들이 근데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워드프레스는 모바일로 접속하면 모바일용 화면을 변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실 거라면 따로따로 만드실 요량이라면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PC용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C는 이 화면에서 뜨고 모바일은 또 다른 화면에 뜨게끔 다툼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PC에서는 이 화면이 뜨고 모바일에서는 저 화면이 뜨게끔 따로따로 주소만 써주면 PC는 A 화면, A 홈페이지로 가고 모바일에서는 B 홈페이지로 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두 번 일해야 되잖아. PC 따로 모바일 따로.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런 다툼은요 반응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바일 따로 이거는 PC용이고 태블릿용이고 모바일용으로 자동으로 움직여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제 홈페이지는 PC 따로 모바일 따로 만들었잖아요. 따로 만들었죠.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든 거지. 이때는 반응형을 입력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반응형을 만들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반응형을 따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모바일용이고 핸드폰용이고 이거는 태블릿용이고 이거는 PC용이에요. 화면이 다 달리 움직이잖아요. 화면 구조가.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워드프레스는 아예 그걸 지원해 주는 애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숙제가 아니라 지금 과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꾸며보세요. 뭐로 꾸미실 거냐면 아까 화면에 가서 새 파일을 하면 HTML5 있었잖아요. 5. 그럼 이 화면이 떴죠. 그럼 여기서 제목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되죠. 굳이 안 건드셔도 되고
요거다 이제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쓰시는데 간략하게 자기소개하는 웹문서를 만들 거예요. 이런 거지 뭐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뭐 허리 둘레가 얼마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름 뭐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하는 뭐 문구가 있으면 문구 이런 거 뭐 재미나게 보셨던 영화가 있으면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간단하게 몇 번만 써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좀 예쁘게 꾸며 보시는 거죠. 아까 BR 태그도 알려드렸고 P 태그도 알려드렸잖아요. 그 배운 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 배운 범위 내에서 H1 태그는 한번 쓰시면 좋겠죠. 여기다 뭐를 쓰면 돼? 이정민 훈장을 소개합니다. 아니면 자기 이름 써서 홍길동을 소개합니다. 라고 H1 태그를 하나 넣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뭐 쓰면 된다? 이렇게 이름, 하는 일, 좋아하는 문구, 뭐 영화 이런 걸 쓰셔가지고 저장하셔가지고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파일명은 뭐라고 할 거냐면 mi.html로 저장할 거예요. mi.html로 그래놓고 FTP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전송하고 PC에서 보시고 모바일에서도 보시고 두 가지가 다 뜨는가 지금 테스트해 볼 거예요. 자, 여기는 뭐라고 쓸까? 자기소개. 내용은 뭐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죠? H1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 때 mi.html이라고 우리 저장한다 그랬죠? UTF-8로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보일 테고 그렇죠? 이렇게 보일 테고 그 다음에 그거를 FTP에서 작동시키려니까 mi라는 걸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mi 실행하면은 이게 실제 이건 인터넷상에 이건 이제 실제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거고 그럼 이거를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실행해서 보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이네요. 이미지 첨부는요 이렇게 합니다. img src는 링크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img src는 여기에 뭐 image.jpg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img src는 이렇게 쓰든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미지를 이 안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소개하는欄에 보면은 제 얼굴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그림도 보이잖아요. 이거 그림이잖아요. 이걸 글씨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먼저 제작을 해야죠. 제작을 해서 소스 보기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edu 밑줄 head.png라는 그림이 images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습하는 기본 폴더가 어디예요? 기본 폴더가 자기 아이디 그 다음에 datom co.kr /q 폴더잖아요. 이렇게 이 폴더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작업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요 안에 images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그림을 넣나 봐요. 근데 우리는 아까 images라는 폴더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q 폴더 하나만 있었잖아요. q 폴더 안에다가, 즉 요 q 폴더 안에다가 또 디렉터리 하나 만들어서 image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면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폴더 안에다가 그림들을 좀 넣어놓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HTML 문서랑 이미지 그림들이 있는 문서랑 같은 폴더에 넣어놓으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관해야 돼요. 따로따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뭐 그 다음에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폴더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요. 근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미지 폴더 필요 없으면 여기다 그림 집어넣고 뭐 동영상 집어넣고 오디오도 넣고 다 한꺼번에 버무려서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컴퓨터에 실행하면 내 문서란 폴더에서 제가 실행하는 거죠. 내 문서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문서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없잖아요. 이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없잖아요. 만약에 두부라는 걸 선택하고 싶어. 두부. 전 두부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두부라는 걸 여기다가 제가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img src는 두부.png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는 두부라는 png가 요 안에 있으니까 제가 얘를 실행할 거예요. 미는 여기 있고 두부는 여기 있으니까 같은 폴더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작동을 시키면 얘가 뜰 거예요.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소스를 한번 써보면 이거죠. 이거 얘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꾸 얘를 실행해 보면은요, 얘를 실행해 보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연결을 크롬으로 실행해 보면 두부 떴네. 두부라는 파일이 지금 제 문서랑 미라는 HTML 문서랑 두부라는 PNG랑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작동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상 실행하기 위해서 요거 여기다가 미라는 걸 다시 고쳐 넣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아까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은 안 왔잖아. 그림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부라는 그림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두부라는 그림을 가져오니까 그림이 깨지네요. 글자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가져왔으니까 새로 침하면
오, 얘가 문제가 커지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영어로 써볼게요. 복사해서 얘를 두부라고 하나 고쳐가지고 얘를 두부라는 이름을 하나 보내고 얘는 지워버릴게요. 가급적이면 파일명은 영어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얘가 두부가 아니라 두부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두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저장했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 누르고 미를 보내면 삭제가 안 되네. 안 돼도 뭐 얘는 있을 테니까. 자, 새로 고침 누르면 이제 두부가 웹상에서 뜬 거죠. 이제 말이 깨져서 이름이 깨져서 그런 건데 주의사항은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대소문자 있죠.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별해요. 웹에서는. 여기서는 png를 소문자로 써도 윈도우상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윈도우상에서는 얘가 대문자든 소문자든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근데 웹에서는 윈도우로 도는 게 아니에요. 웹에서는 주로 어떻게 도냐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환경으로 돌아요. 대부분이. MS에서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돌아요. 기본이 서버가. 근데 MS가 아닌 대부분의 서버들은 다 거의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로 도는데 이 리눅스 서버가 우리말이든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반드시 기억해요. 그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실수를 했었어요. PC에선 잘 보여요. 그래서 얘를 다 인터넷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잽싸게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저희 아버지 홈페이지 만든 거를 보여드리려고 아버지 모시고 PC방을 갔어요. PC방에서 실행해 보니까 그림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C방 주인 불러다 놓고 난리를 쳤어요. 컴퓨터에 이딴 거를 갖다 놓고 하냐. 전 몰랐죠, 그 상황을. 집에서는 보면 뜨거든. 근데 웹에서 뜨는 게 아니라 PC에서 뜬 거야. PC에서 이렇게 뜬 거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이 떴거든. 이렇게. 그런데 저도 웹에 가보니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배꼽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X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막 공부를 했었지. 그랬더니 대소문자로 구분한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몰랐던 거야. 벌써 그게 몇 년도 얘기야? 한 15년, 20년 전 얘기니까. 그 PC방은 뭐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뀐 지 오래됐지만은 그 다음엔 그 PC방을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하고 창피해.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 같은 걸 한번 넣어보시는데 우리 컴퓨터에 보면 요 픽처 폴더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픽처 폴더에 하면 그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 그림을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뭐로? 우리말로 바꾸세요. 가급적이면 이 확장자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JPG라는 이름이 보입니까? JPG가 안 보이면 못 써요. 확장자가 안 보이는 컴퓨터가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성 폴더 및 검색 옵션 그리고 보기 그리고 쭉 내리시면은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 우리 선생님은 hello 1.html이라고 썼는데 확장자가 html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hello 1.html.html로 저장이 된 거야. 근데 확장자가 안 보이니까 hello 1.html 보인 거죠. 그러니까는 직접 인터넷상에 실행하면 hello 1.html이 아니라 hello 1.html.html이었거든. 그러니까 꼬여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파일명 숨기기를 꼭 해제하셔야 돼. 그래야 요 확장자가 다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확장자가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는데 여러분이 웹에 올리실 때는 이렇게 이름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반드시 소문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수월해요. 소문자로 만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습관적으로 소문자 명령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에서 이 png를 소문자로 png라고 쓰면 p시선 떠요. 웹에서는 안 뜬단 말이야. 그럴까봐 항상 소문자로 바꿔놓고 쓰시는 게 좋고, 아니면 대문자 소문자를 명확히 구분하셔갖고 대문자 할 땐 대문자를 꼭 쓰셔야 되고, 그런 것도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with가 나왔어요. with. 자, 두부라는 그림이 어때요? 지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잖아요. 얘를 한 줄이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50% 줄이세요. 그러면 돼. 여기다가 with라는 명령을 쓰는데, with는 다운표에다 50% 쓰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값을 쓸 때는 다운표에다 써요. 근데 다운표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다운표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운표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다운표를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파일명이 두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두부 한 칸 띄어서. 이런 건 다운표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두만 인식해요. 만약에 다운표를 닫으면은요, 아, 이미지 이름이 두구나, 두, 이렇게 인식을 해요. 파일명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그래서 파일명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빈칸을 집어넣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자, 제가 5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width는 뭐야? width는 50이라고, 50%라고, 50이라고 쓰면 안 돼요. 50 픽셀만 나와. 50% 하면 절반. 자, 실행해 볼게요. 요거요. 근데 창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이 커지면 그림도 커지고, 창이 작아지면 창의 크기에 따라서 창의 절반이니까 50%니까 창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 여기다가 똑같은 명령 하나 더 걸 텐데요. 50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500이라고 써요. 500이라고 쓰면 요거다가는 줄 바꿀게요. 줄을 안 바꾸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붙어 나와요. 한 줄 찍고 또 한 줄 찍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자, 여기 그림 하나 나왔고 여기 그림 하나 나왔죠. 근데 보세요. 창이 줄어들면 위에 있는 그림은 절반 사이즈니까 화면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줄어들어요. 50%니까. 근데 아래 그림은 그냥 500 픽셀이에요. 고정되어 있어요. 500 픽셀 고정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어서 전혀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일로 넣을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제 PC상에서 아닌 웹상에서 한번 실행해 보고요. 웹상에서 실행해 보고, 얘를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보면, 새로 고침을 누르면 두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 두부가 500픽셀이잖아요. 아래 거는요. 위에 거는 화면의 절반이라고 제가 했고, 아래 거는 500픽셀로 고정해 놨잖아요. 그랬더니 제 스마트폰은 가로가 500이 안 되니까 좌우로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림이 커서. 위에 거는 50이니까 절반만큼만 보이는 거고. 당연히 얘를 회전을 시켜서 보면은 여기서는 500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바꿔 보시는데, 이 그림을 뭐 두부 그림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내문서 안에 혹시 그림이 있으시면 그 글을 쓰시고, 없으시면 저기 사진 폴더에 가서 이 사진 샘플 있잖아요. 펭귄이든 튤립이든 얘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내문서에다 붙여놓으면은요, 얘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영문으로 바뀝니다. 아까 요 내 사진 폴더에 가보면 우리말로 보였잖아요. 우리말로 이렇게 튤립 보였잖아요. 그런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 컴퓨터상에서는 영문으로 변해요. 그럼 이 영문, 얘를 그대로 대소문자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름 바꾸기, 아니면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되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img src 뒤에다 쓰시면 되고, 저처럼 50% 한번 만들고 500 만들고, 그리고 그 그림도 어디다가 FTP를 이용해서 튤립도 보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 확장자 좀 크게 해서 좀 요 확장자요? 그거 못 따라서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음. 이거 말고 아까 전에 거 여기요? 아까 전에 뭐 연습장에 쓰신 거 네, 자, 그림은 요렇게 쓰시면, 아까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얘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설명 안 드렸어요. 아, 요거는 아니, 요건 설명 아직 안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얘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림을 넣고 쓰는 거고, 이 밑에 거는 파일명하고 미라는 HTML하고 같은 폴더에다 사진을 넣어놓고 쓰는 거고. 자, 보세요. 여기다가 ALT는 두부, ALT라는 게 있어요. ALT.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ALT는 두부 이미지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고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뜨긴 뜨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거 아닌가? 맞는데? 잠깐만. 요거죠, 요거요? 안 뜨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제가 소스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다가 타이틀은 두부라고 한번 써볼게요. 뒤에 거만 써볼게요. 일단은요, 뒤에 거만. 타이틀이 맞아요. 두부라고 떴죠? 두부라고 떴잖아요. 이렇게. 알트가 아니라 두부인데, 또 알트도 있어요. 알트도 있긴 있어요. 만약 이 그림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이 깨지면 두부 1이라는 그림은 없죠. 대신에 뭐가 나왔죠? 메시지가 나왔죠. 두부 이미지입니다 라고 메시지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ALT는 뭐냐면 대체 메시지예요. 대체 메시지. 이 파일이 손상을 입어서 그림이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깨지는다는 전제하에 대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alternate. 본래 alternate가 대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두부 이미지라는 거로 메시지를 보여줬고, 아까 이렇게 두부 이미지라고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두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볼까요? 시각장애인은 이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마우스를 딱 갖다 댔을 때 두부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부구나. 예를 들어서 뭐 순두부찌개라고 만약에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순두부찌개.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순두부찌개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시각장애인은 이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안 하죠. 우리는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설은, 우리 센터 있죠. 중부센터는 의무가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 센터 직원이
어떤 이미지를 올리죠. 교육기획서라든지 할 때 이미지 올리면 그 이미지의 뜻을 모르잖아요. 시각장애인은.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고소고발 당해요. 괜찮아요. 알트는 대체 문구니까는 상관은 없는데 타이틀은 써야 돼요. 그리고 더 복잡한 건 뭐냐면 저시력자도 있죠. 저시력자. 저시력자는 지금 이 그림이 어때요? 이게 두부인지 떡국인지 잘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럼 화내요. 야, 이게 뭐냐, 허연데. 야, 두부잖아. 그러면 몰라, 나는 저시력이라서 그런지 시각적으로 잘 안 보여서 안 보여.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또 고소고발 당해요.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함부로 못 올려요. 그래서 색깔도 색양이나 생명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무슨 색깔을 법으로 써야 되고 그런 룰도 있어요. 개인 홈페이지는 의무가 전혀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쓰는 것만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하세요. 여기다가 알트 문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있다 그랬죠? 타이틀을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쓰시면 이 타이틀을 보고 이미지 대체 문구가 이미지에 글자가 뜨는 거죠. 요거는 두부를 아까 그림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 그림이 떡국에 두부 올린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떡국과 두부조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라고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 마우스를 쓱 갖다 댔을 때 떡국과 두부조림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고 떠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써주시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남은 거 요거 링크 거는 거하고 요거 주소 쓰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시겠죠?